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10시 44분입니다. 부재타는 뭐 어제랑 역시 비슷합니다. 달라진 건 또 없으니까 오늘도 넘어갑니다. 30만 원 출금을 아까 또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입니다. 이루어진 게 없지요.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 것도 없고. 그런데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축구 때문인가 파리 생제르맹 이 코인하고 유벤투스 뭐 이런 게 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축구를 안 하다 보니까 딱히 관심이 없는데요. 뭐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더 많이 오르기를 기대를 합니다. 비트 16,700입니다. 어제랑 비슷하죠. 오늘 일요일인데 딱히 경마도 없었고 눈에 띄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얘기하고요. 내년에 대한민국 참 위험하다.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 투자자 대부분 다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죠. 사실 3명 중 1명 50% 이상 손실이라고 하니까요. 뭐 저만 해도 뭐 업비트에 마이너스가 엄청나지요.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얘기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일단 퍼드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좀 바이낸스가 위험하다. 뭐 준비금 감사 그 회사가 그만뒀다라는 둥 아니면 뭐 기타 뱅크런이 일어난다 둥 얘기가 많죠. 이런 식의 그 어떤 퍼드에 답변을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다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해석된 게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준비금을 감사하려고 했던 그 회사가 그만둔 건 이 회사의 문제인 거지 바이낸스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뱅크런 문제 없다. 충분한 준비금이 보유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질답에 문제 없다. 그리고 BUSD 역시나 문제 없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아마 코인판을 박살을 내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존버를 하면서 딱히 신경 쓰지 않을 예정이라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한국 다시 또 들어오냐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재진출 준비하는 건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바이낸스 KR이 다시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코팍스를 인수를 해서 아예 실명까지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된 견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업비트 빗서면서 업비트가 너무 다 해먹으니까 조금 견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더 그럼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대한민국 얘기죠. 내년에 정말 위험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2024년까지 금리 인하 없다고 내용 나왔으니까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특히나 전 업종에 특히나 위험하다라는 식의 얘기. 유통도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뭐 백화점, 면세점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업도 많이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뭐 업종, 나이 불문 이래가지고 강원 쓰나미 계속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터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 하나 봐요 정말로. 이런 때는 더더욱 공무원이 정말 큰 자기의 어떤 바람이 되겠죠. 또 받침이 될 거고요. IMF는 지금 한국 집값 하락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비교해가지고 더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 이하까지도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해가지고 8% 본다고 합니다. 이자 많이 빌리신 분들 특히나 좀 더 힘들 것 같은데 영끌도 많고 영끌에서 빌린 돈도 되게 많습니다. 이 과연 어떻게 터질 것인지 큰 문제죠. 영끌 직원 226만 명 그리고 빚은 354조입니다. 사실 금액은 진짜 엄청납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을 지으면 서울까지 미분양 공포 건설사들 공사비 회수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둔촌주공이 가장 지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 하락하는데 계속 사라고 했던 그 영끌오족이라고 을사오족이 아니라 영끌오족이라고 합니다. 유튜버에 무조건 계속 사라고 부추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요. 그 영끌오족 중에서 이제 이름이 좀 있더라고요. 네, 부일남, 이땅, 얼음곤장, 아포요, 빵쇼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살짝 바꿨나 봐요. 저 이제 부동산에 관심 없다 보니까 아예 안 보긴 합니다. 잘 모르긴 해요. 근데 대충 이런 게 있었지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다라고 뭐 그냥 주워 듣긴 했어요. 네, 이런 느낌의 사람들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얼굴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요. 약간의 뭐 투자는 자기 선택이겠지만 분명히 부추긴 사람도 문제가 되죠. 참 씁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둔촌적인 얘기도 많죠. 미계약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한다라는 식의 내용을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둔촌이 1월 19일이죠.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뭐 계속 또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SBS 뉴스인가 봐요. 이래가지고 아까도 아파트 최대 하락 이래서 뭐 잠깐 빠지고 쭉쭉 빠지고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계속 빠진다라는 식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안 줘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집주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멋대로 써버린 다음에
다음 사람 오면은 돌려막혀 주는. 근데 그게 어떤 관행이 돼 버린 참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진짜. 그 자기 전 재산을 전세금으로 준 그 사람은 무슨 죄냐고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참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사기죠 뭐. 나 줄 돈을 갖고 있질 않고 돌려막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냥 그렇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존버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내년에 부동산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더 큰 하락이 올지 어떨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이상입니다. 돈들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